화장품이 50%, 방산, 그다음에 조선은 언제든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셀온도 뉴스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변압기가 조선보다 더 나. 현금은 20-30%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 관세 협상이 잘 된다, 기미가 보이면은 한 15% 줄여야 된다. 반도체가 초미의 관심사죠. 현재 반도체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자동차처럼 별도의 품목 관세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에 해결될지 이번 달 말에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때 나라 대 나라 상호 관세하고는 그건 다음 주에 하는데 이 반도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언제 결정될지 몰라요.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것이 하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25% 너무 높다 생각해보세요. 관세 25% 매기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플, 엔비디아 그 커스터머들한테 가격 정가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 만들 때 장비 업체들한테 또 정가시킬 수 있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관세가 25%가 될지 15%, 10% 될지 모르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거에 한 3분의 1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향이 있죠. 그 영향이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1.7% 됩니다. 이거는 25% 관세 얘기입니다. 25%인데 25% 중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3분의 1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게 반도체 업체들 미국에 파는 비중이 메모리가 한 20% 되거든요. 반도체 생산한 것 중에서 20% 정도가 미국에 판매되고 그거 관세가 25%인데 25%의 3분의 1은 반도체 업체도 흡수하고 나머지는 장비 업체고 고객한테 떠넘긴다는 가정을 했을 때 1.7%인 거예요.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네?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라도 미국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 있잖아요. 하고 한국하고 그 대만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하고 차별하면 어떡하죠? 관세를 차별하면 팔아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 차별하면 우리는 골 때려지는 거예요. 그거 리스크가 없질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고 일단은 25냐 15냐 10인 거고 근데 15를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전가를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그 아주 싼 레거시 제품은 모르겠지만 HBM이나 DDR5 같이 하이엔드는요.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흡수하는 거를 이상으로 우리가 장비 업체한테 만약에 전가시키면 장비 업체 짝이 박살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흡수를 많이를 안 하면은 장비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전개되는 거는 관세가 10% 이내면은 그냥 나눠 가지면 돼요. 10%면 3%, 3%면 그게 없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3%씩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25%가 되면은 8%, 8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이기 때문에 영향을 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고객, 여기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쨌든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파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 합시다. 반도체 관세 25%면 2% 영업이 까지는 겁니다. 라고 가정할 수 있죠. 너무 시기겠죠. 반도체 관세가 이게 제로가 아닌 이상 2%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에 매기는 관세가 더 커요. 스마트폰, PC, 서버 있죠. 중국에 생산하는 건 125% 관세죠. 베트남에 생산하는 거는 46% 관세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생산하는 게 훨씬 많고 애플은 중국에 생산하는 게 80몇 %가 훨씬 많죠. 짬뽕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에 수입하는 125% 관세를 확 낮춰주면은 삼성보다는 애플이 분명히 수혜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베트남에 있는 관세는 지금 밀어놨죠. 유예됐잖아요. 유예됐는데 없어지진 않죠. 이 관세가 어떻게 중요한데 이것이 스마트폰 판매에 아까 반도체처럼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스마트폰 수요가 줄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관세를 만약에 낮추더라도 25% 하더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데 마치 스마트폰 매체 입장에서 애플이나 삼성 어떻게 하죠? 고객한테 가격 올리는 방법 아니면 또 3분의 1은 자기가 흡수하는 방법 다시 스마트폰 업체들은 부품 업체들은 또 가격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PC 업체의 가격을 전가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한테 직접적으로 관세 때리는 거 말고 스마트폰이나 PC나 서버 쪽에 매긴 관세로 인해서 걔네들이 가격을 전가시켰을 때 반도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게 3분의 1일지 20%일지 50%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커요. 그것이 아마도 4, 5%는 돼요. 반도체에 매기는 보편 관세가 25%라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쪽의 관세를 지금 알려져 있는 관세로 떼었을 때 임팩트가 2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짬뽕을 하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10%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4월 9일 날 발생했어요. 이 무지막지한 관세 하지 않은 보편관세만 있을 때, 상환세 있을 때 4월 2일 주가가 58,8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관세가 떨어졌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쪽에 매긴 거 그 관세 영향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관세 매겨서 스마트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 2.6%. 그 다음에 반도체가 스마트폰 때문에 받는 거 4.3%. 반도체 품목이 25% 가장 관세 매겼을 때 3분의 1에서 1.7% 하면은 이게 대충 9% 10%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반영해서 4월 9일 날 주가 53,000원이 관세 대행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주가는 여간에서 53,000원 이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관세 이슈만 가지고 본다면. 다른 이슈가 갑자기 새롭게 드러나면 53,000원 밑으로 깨질 수 있지만 현재로 최근에 나오는 일주일 사이의 관세를 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스마트폰 영업이익 주는 거 2.6%, 스마트폰이나 그 PC 서버에 영향 준 거가 반도체 영향 주는 거 4.3%, 반도체가 25% 맞아서 스스로 빠지는 거 1.7% 하면은 이게 6%에서 한 8.6% 거의 9% 빠지는 거죠. 계산에 오르차 있으면 9에서 10% 빠질 수 있고 그걸 반영한 게 4월 9일 53,000원 주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하루 뒤에 베트남의 관세를 밀었잖아요. 베트남에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바로 그걸 반영해서 56,500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관세고 만약에 다른 얘기 반도체 HBM 뭐 3E의 설계가 됐다느니 뭐 원시가 어떤 이런 소리가 좋게 반영한 낮게 반영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론적으로 관세적으로는 52,000~53,000원은 반영이 거의 다 된 거고 업사이드는 다시 HBM3의 콜 사실은 과거보다 덜 중요해졌고 1C 미세 공정의 설계 완성 그런 게 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이 실적이 잘 나왔죠.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1조 이상, 6조 6천원. 그 주가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관세 이슈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이 휴대폰이건 디램이건 간에 사실은 4월, 5월 달에 있을 수요가 앞당겨 발생해서 별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투자가들이 꽤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1분기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할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주가가 올라요? 제대로? 관세가 뭐 반영해서 52,000원 하면서요. 그럼 관세 만약에 25%가 아니고 15%면 바로 6만 원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시 펀더멘틀 back to the square one. 삼성전자가 마켓시어를 잃었어요. 1분기에 디램 마켓시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1등 자리를 뺏겼습니다. 디램의 25년 1분기, 연도는 아니고 올해 1분기 시장 조사기에서 집계한 거 하면은 삼성전자 마켓시어는 34%, 하이닉스는 36%, 마이크론 25%. 편하죠? 9년 전 돌아갈까요? 2016년. 제가 마지막 애널리스트를 상상인 증권 시작할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마켓시어가 48%입니다. 지금 9년 사이에 48이 34로 떨어졌습니다. HBM에서는 아직 콜이 다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나아진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관세가 25%가 아니라 15%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6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하기가 아직 어려워요. 핵심이 뭐냐? 이제는 HBM3E 콜 나는 거 소식 들어도 그거 갖고 6만 원 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건 뭐냐? 내년을 위한 거. HBM3E가 아니고 HBM4 다음 버전에 대해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삼성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미세 공정을 리비전한 거. 그게 1C 공정이거든요. 디램은 내년에 1XYG, ABC에서 하이닉스가 1B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A, B 잘 안 돼서 바로 1C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XY예요. 12나노급 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목표가 올해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만 개발이 되면은 그 뒤에 후공정 복구해가지고 HBM4 12단, 16단 이거 준비하는 데 있어갖고 삼성이 하이닉스에 다시 한번 붙어볼까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게 연초고 아직까지 그런 기대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17일에 녹화하는 이 순간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뉴스가 두 개가 충돌은 아니고 헷갈린 뉴스가 나옵니다. HBM3 다음에 3가 아니고 4 내년도를 위한 그거는 1C 디램 공정하고 디램만 있는 게 아니고 로직이 밑에 붙거든요. 로직 다이. 디램이 있고 이게 HBM이고 로직 다이가 붙어야 돼요. 이 로직 다이는 수율이 잘 나온대요. 근데 1C 디램은 미뤄졌다는 또 별도의 기사가 있어요. 5월, 6월, 7월이 아니고 가을 정도에.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로직 따위는 수율이 좋아졌다는 기대가 있고 40% 60% 한편 핵심인 원시 디램을 공정을 해야 해서 HBM을 쌓아야 되는데 이 원시 디램은 오리오리 아니고 뭐 9월 10월 이뤄진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마켓시어가 이른 거하고 아직 원시에 대한 불투명한 거를 봤을 때는 그 실적이 6조 5천 나오고 1분기 좋았고 2분기도 1분기보다 나아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분기에 많이 땡겨서 썼으면은 2분기에는 안 나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만 갖고 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HBM4를 위한 원시하고 밑에 로직 다이인데 로직 다이의 수율은 높아졌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건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 원시만 나오면 되는데 원시가 또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히 알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시는 전공정이죠. 그 로직 다이는 로직 파운드리 그 기술이고 또 하나 있어요. 후공정, 본딩하는 기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딩이라고 하면은 열 압착을 하는 본드가 있거든요. 칩과 칩 사이를 붙이려면은 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압착을 하기 전에 그 칩과 칩 사이에 물질을 잘 발라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바르는 방식이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똑같고 하이닉스가 달라요. 근데 삼성하고 마이크론의 방식은 필름 방식이야. TCNCF라고 열 압착, Thermal Compression인데 그 칩과 칩 사이에 그 비전독성 필름을 넣거든요. 필름 형태로 하는데 그게 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TCNCF가 문제인데 희한한 게 마이크론은 TCNCF로 해서도 지금 수율이 잘 나와서 생산을 하는데 삼성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냐? 본도가 이슈다. 그런 얘기야. 근데 본도를 누구한테 가져가나요? 본도 기기?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쓰고 삼성은 한미반도체 안 쓰는 거거든요. 방식은 TCNCF가 똑같았는데 결국은 장비의 이슈고 그럼 한미반도체를 못 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내는 거냐? 그거 많이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핵심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MRMUF 이거는 Mass Reflow Molded Underfit이라는 건데 이 칩과 칩 사이에 보호하게 넣는 그 공간에 액체를 넣어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넣거든요. 이게 열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중간에 바꿔서 TCNCF를 MRMUF로 바꾸지 않고 왔는데 HBM4부터는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CNCF하고 이 방식에서 MRMUF로 바로 가지 않고 하이닉스가 하는 MRMUF에다가 D램을 접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질을 넣고 나서 어떤 그 산화목의 찌꺼기가 남는 게 있는데 산화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 플럭스를 안 쓰는 방식을 쓴다. 하이닉스의 MRMUF 방식에서 플럭스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플럭스 없는 플럭스리스 본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개발하고 있고 그거를 마이크론이 그거를 사용을 해서 양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관세가 중요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지금 하이닉스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난리인데 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내부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을 통해서 지금 오더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일파만파되면 뭐 한미나 하이닉스한테 좋지 않지만은 여하이 잘 해결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향후 HBM4로 갈 때 경쟁력의 차이를 유지할 것인지 혹시 다른 변화 있을지 주시하셔야 될 변수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여유를 가지고 낮게 봐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또 제가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어닝 지금 컨센서스 앞에 있는 어닝보다는 삼성은 한 15%, 하이닉스는 10% 정도 까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삼성전자가 34조다. 하이닉스가 비슷하네요. 33조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중에서 한 10% 까고 30조 정도 안팎이거나 또 낮을 수도 있다는 걸 놓고 거기다가 PBR 얼마 정도 됐을 때 그게 목표 주가고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싼가를 보고 들어가는 시점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제 결정의 핵심은 아까 10% 15%도 반도체 스마트폰한테 25%고 가격 흡수를 내가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고객과 나머지는 부품을 전가시킨다는 전제인데 이게 흐트러지면 바뀔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세이프 마진을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 이하면은
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한미반도체하고 이슈가 많이 커지고 다른 게 커지면 변수가 생기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아마도 북밸류 기준으로 6만 원 초반, 6만 원, 6만 1천 원 정도인데 1배 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6만 원 안 차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갖고 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반도체가 위에 들어가긴 현재 입장에서는 조합원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금은 25에 35%, 밑에 30% 정도로 합시다. 화장품 넘버원, 만약 베팅을 한다면 한 50%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25% 미니멈. 조선방산 합해서 20%, 변압기 한 15%, 반도체 10%, 이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 이 정도고요. 자기 리스크에 따라 다른데, 이게 제가 녹화하는 게 17일이잖아요. 한 이틀 전에만 타방송에서 하듯이. 이 일주일 하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때 나왔을 때 화장품이 50%였을 거예요. 조선방산 30%, 변압기 20%, 제로. 다음 주에 만약 관세 협상이 잘 되면은 반도체를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한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비중을 엄청 늘리기는 쉽지가 않다. 답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서 되는데 우리가 알래스카에 투자를 해야 돼. 알래스카 그걸 개발하는데 최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초기가 64조라 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100조가 투자해야 된다는데 그게 뭐 상국에 다 투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본도 있고 대만도 관여가 돼 있고 미국도 관여가 되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투자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거죠. 걔네들한테. 그리고 나면 LNG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상호 관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25가 20, 뭐 18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확인됐어. 어느 시점에 다음 주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선주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아야죠. 셀더 뉴스죠. 그리고 관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반도체 쪽에서 트레이딩이 돼. 방사는 관계없죠. 근데 방사는 전 세계가 평화의 무드로 가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유럽 쪽에 우리는 유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유럽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방사는 어디가 중요하면 유럽과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중요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은 관계없어요. 근데 유럽도 독일은 우리랑 별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일은 독일의 자산공들이 많거든. 자국 거 쓰려고 하거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도 못 판다는 게 아니고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슷한 거. 걔네가 PER이 40 몇 배거든요. 그 PBR이 아닙니다. PBR이 10배, 8배인가 8배. 우리나라 기껏해 목표 주가 PBR 4배, PER 20배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 라인메탈이나 독일의 그런 우리 피어 그룹이 잘 나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덜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현대 로템은 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방사는 우리나라가 그 방위 부담하고 뭐 하는 거하고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 수출하는 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 독일 시장까지 먹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아니면 우리 서유럽을 먹으려 하고 폴란드 뭐 동유럽 이렇게 해갖고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뭐 중국과 갈등이 있으니까 판다 이거죠. 그 우리한테 기본 기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미국 방사능이 막 경쟁하다든지 그러면 그 변수가 되겠지만 현재 알고 있는 스킨 내에서는 그냥 그 정도예요. 피어그룹이랑 비슷한 기업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식도 PER이 20배까지는 괜찮다. 안정적으로 몇 년을 본다면 대한민국 회사라도 20배 정도는 유지될 수 있어요. PER 20배 유지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먹는 거 삼양식품, 그러니까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전압기의 HD 현대일렉트릭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 꼬꾸라지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 방사는 버틸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어 보이는데 조선은 많은 게 조선은 미국이 우리한테 의지한다고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실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을 때 상호관세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면 투자할 때 그거에 정당성 내지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상한 얘기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호관세가 내려가면은 다른 섹터, 못가는 섹터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를 반도체 같은 게. 그럼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산하고 조선인에서 방산이 조금 낮다는 건데 머리 아프죠?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품이 최고인 거죠. 화장품이 지금 15배밖에 안 되고 PER이. 아까 얘기했잖아. 성장성이 보이는데 20배까지 갈 수 있다고.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뭐 3년치 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20배는 안 가요. 근데 15배면은 싸요. 근데 15배 싼데 실적이 나오는 시는 싸거든요. 그럼 화장품에서 나누는데 1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APR,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주식들은 1분기 실적, 실리콘 이렇게 몇 가지는 괜찮아요. 근데 실적이 좀 덜하고 실적이 하반기에 잘 나오는 그 화장품 업체가 다르거든요. 그건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화장품이 넘버가 나오면서 아직 밸류에이션이 과거처럼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고 방산이고 그 조선은 아까 그 셀럽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산 사람 입장에서 조선주를 공격적으로 사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25, 20, 15, 15 했지만은 일주일 뒤에 만약에 조선에 셀럽 뉴스가 나오면 조선은 셀럽 뉴스하고 반도체나 변압기 다 살 수 있어요. 화장품 방산과 조선하고 반도체가 까리까리한데 변압기가 더 편해요. 변압기는 두 개가 있죠.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온갖 나라에서 어떡하죠? 미국으로 리쇼링 해갖고 공장 질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부족해요. 변압기는. 근데 주가가 왜 왔다 갔다 하죠? 변압기는? AI 때문에 주가가 HTC 특히 AI, 반도체 AI 관련돼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리면 막 흔들려요. 방산하고 조선하고 달리 변압기는 AI 반도체의 여러 가지 센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PE가 20배 넘게 갔었던 HTC 30만 원까지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형편없게 내려간 거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변압기 쪽에서 무슨 어디 투자해서 돈 내야 될 거 조선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방산 그거 못지않게 변압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단 HD 현대에lectric이 40만 원 되기 전까지. 왜? 그거 되면 20배 넘어가기 때문에 또 부담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다음 주에 상호관세가 의미 있게 내려가면 대한민국 주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가능성에서 부양조치가 만약에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현금을 주저하죠. 근데 지금 그거를 확신 못하니까 현금을 20, 30% 있는 거를 확 줄이는 건 조금 리스키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식시장을 사는 데서 미국 시장이 그런데 RSI를 들어보셨어요? RSI.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RSI가 30 이하면은 과매도고 70 이상이면 과매수거든요. 미국 시장이 얼마 전에 30 이하로 내려갔었어요. 과매도였어요. 그게 5천 깨질 때 S&P 500이. 최근에 약간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40 정도 됐어요. 오늘 다시 내려갔으니까 약간 내려가겠네. 그래서 과매수냐 과매도냐 봤을 때 조선 방산 쪽은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른 섹터가 화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방산은 약간 생겨났고 조선은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매수가 덜 된 건 화장품이고 변압기는 과매수가 안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 장 자체가 2,450이 아니고 아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아까 뭐 부양책이랄까 금리랄까 주주환원 정책 상법 이런 기미가 있으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수급에서 현금을 35%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녹화하는 이 순간이냐 그렇게 장담 못하기 때문에 현금 30%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화장품의 수입의 넘버원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23% 돼요. 2등은 한 16% 되는 프랑스. 프랑스가 완벽한 1등이었는데 몇 년 됐죠? 우리가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 되고 프랑스가 16% 됩니다. 그 중국은 불과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삼양식품 뭐 이렇게 뭐 불닭볶음면에서 미국이 잘 팔리고 뭐 그런 데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선크림 잘 팔리고 한다는데 한국 콜마 한번 그 바르고 나면 피부가 익숙해지면은 바꾸지 못한다. 물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한계가 있는데 한국 가격이 더 비싸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파는 평균 가격이 브랜드 이렇게 인디 브랜드 들어가는데 평균 가격이 21불이래요. 근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현지 그런 거는 30불 정도 되고 우리가 가격이 50% 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관세를 먹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슈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관세 먹여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겠지 마켓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관세가 맹했는데 관세가 어떻게 나냐면 추가 관세가 한국, 프랑스하고 캐나다 비슷비슷합니다. 20, 25%예요. 관세 비슷한데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수요가 급락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중국은 관세를 지금 들이받았잖아요. 중국 거 8% 마켓시어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누가 가져가겠어요? 한국, 프랑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켓시어도 늘 수 있다니까요. 화장품은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예상보다. 그 기업들은 이구동성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많은데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APR 그다음에 용기 만드는 회사 있어요. 용기.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는 엄청 잘 갔어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조금 목이 차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 빨리 올라왔는데 용기, 펌텍코리아, APR 잘 나가고 한국콜마, 선크림, 아모레퍼시픽 중국 쪽에서도 나쁘지 않고 미국 쪽으로 들어서 이 4개 업체는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보다 실적이 상반기, 1분기는 썩 높지 않고 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올라올 회사들은 CNC 인터내셔널, IWSC, 코스맥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있는데 상반기 쪽보다는 후반기다. 이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관세가 25% 하더라도 딴 데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마켓샷 뺏길 일은 없고 가격을 좀 정가시킬 수 있다. 21불인데 10% 정가시킨다 합시다. 그 얼마야? 2불 정가시키는 것 때문에 수요가 줄까? 다른 얘기라 이거예요. 또 한 증권사는 APR, 펌텍코리아 똑같은 얘기고,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클 수 있는 거는 탄력이 좋은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를 얻고 봤어요. 관세 얘기는 계량적으로 안 되겠어요. 요즘에 증권사가 메리츠증권 뭐 나누는데 관세 25% 매기면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네요? 궁금하잖아요. 관세 25% 먹었어요? 근데 가격 인상 안 해요. 내가 다 흡수해. 평균 가격이 20불이니까 얼마 되는 거죠? 25%면 한 5불 되는 거잖아요. 5불 올렸을 때 마켓시어도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불인데 5불 올려서 25% 관세를 내가 끌어안는다 했을 때 이 교보증권에서 한 거는 2.1%포인트 매출 총이익을 준대요. 매출 총이익 자체가 60% 넘거든요. 그러니까 2%니까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관세를 정가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25%면은 아까 20불이면 한 5, 6불 되는데 뭐 한 반 정도 정가시킬 수 있잖아요. 3달러 인상 가격한다. 그러면은 한국하면은 GP 마진은 0.6%밖에 안 줄어요. 이런 계산식이 나온 게 교보증권 리포트가 있는 걸 어제 그저께 나왔는데, 그런 거 보신다면 화장품 괜찮네. 그걸 보는 순간에 어제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증권사 관련된 소식을 듣는 것도 좀 리포트를 잘 본다면은 바로 그날 그 아침은 모르더라도 오후나 그 다음날 아침에만 발동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관세가 25%면은 임팩트는 1에서 2% 포인트 마진으로. 관세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더 내려가면 더 좋겠죠. 관세가 25%가 아니고 10%라면 1%포인트도 영향 없는 거니까 거의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며칠 전에 나왔으면 화장품이 50%. 지금 오늘 이 순간 실질적으로 월요일 이후에 보실 텐데, 그때는 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와서 50% 싣는 건 비중이 좀 쉽지 않겠죠. 그래도 뭐 탑 쪽에 속하는 20, 30%.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조선은 언제든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세론도 뉴스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변화기가 조선보다도 낮고, 이렇게 보고 현금은 20, 30%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 관세 협상이 잘 된다 기미가 보이면은 현금 35% 있는 거는 한 15% 줄여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현금은 30%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의견이 바뀌는 리포트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은 아마 웬만해서는 2200까지 가는 시나리오는 전개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2700 시나리오는 약간의 희망 회로가 섞여 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서 장 대응 잘 하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